오늘 정강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저기 학원에서 문제집을 푼다고 하네. 문제집을. 그 합격 예상 문제집. 그 조금 어려워. 그리고 다음 주가 개강이잖아요. 개강하면 오후에 우리가 6회 정도 우리가 진도별 모고를 나가죠. 진도별 모고.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 지금 우리 3, 4월에는 지금 진도별 모고 뭐가 나가요? 민법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공법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과목만 하나? 공시법까지. 예. 7월, 8월 달에는 학개론이 이제 5회 특강 들어가요. 진도별. 우리가 문제 30문제야. 그리고, 그 점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전이야. 실전. 자, 그리고 우리가 7월, 8월 달에는 뭐 문제집 나가는데, 문제집으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두 달 커리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두 달 커리를 1, 2, 3, 4, 5, 6. 부동산학은 7월, 8월 달에 한 달 커리로 가요. 한 달 커리. 한 달, 4회에 한 바퀴를 돌려. 4회. 8월 달에도 한 바퀴를 돌리고. 그러니까 문제집을 활용하는데, 문제집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집을 주제를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번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다 합치면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7월, 8월 달에는 요걸 할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도별 모고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바퀴 돌아간다고. 한 달에 한 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강의를 참여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진도를 알려주면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볼지 안 볼지를 알려줄 테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래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공부를 좀 하라는 그 이유가 7월 달에 한 바퀴, 8월 달에 한 바퀴야. 문제를 풀면서. 그런데 이 익힘장으로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면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최종 마무리 가잖아. 지금 벌써 최종 마무리 지금 막 쪽집게 백선 막 이런 거 출판 지금 달라고 난리야 지금. 그리고 7월 달이면 뭐가 나와? 100일이야 이제. 100일. 나 저번 주에 그 방문각 100일 응원 영상 찍고 왔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100일이잖아 벌써. 7월 20일 22일인가 7월 22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해. 내가 그래서 6월 달에는 어떻게든 부동산 하기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1차 민법 하면서 또 2차 다른 과목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바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특강, 이번 주에 특강이에요. 저번 주에 특강, 이번 주에 특강. 저번 주는 뭐부터 특강이었어요? 봐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금융 개발이 딱 끝나. 투자 금융 개발이 주제가 딱 끝나요. 투자 금융 개발이. 그러면 그 개발론 뒤에 있는 파트부터는 전부 다 단순 암기 형태야. 단순 암기.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지대 이론 한 문제, 뭐 도시구조 입지 한 문제, 뭐 계산 한 문제, 평가론 5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까지 많이 풀 필요도 없어. 제가 찍어준 논점들만 이렇게 자주 보면 그냥 대충 풀려. 쉬운 주제들이니까. 자,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했고, 그리고 오늘은 방식론을 좀 합시다. 방식론. 자, 우리 평가론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그럼 일단 계산 2개는 픽스야. 그리고 반드시 나옵니다. 저번 주 마지막에 한 주제가 뭐예요? 평가론에서. 가격공시제도야. 가격공시제도 하나야. 그럼 벌써 3문제가 결정이죠? 3문제 결정.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3개를 알려줬어. 3개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나오거나 감정평가의 원칙, 기준 시점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요, 현황을 기준으로 해요, 요런 데서 나오거나 그 다음에 방식의 정의에서 나오거나 그러면서 내가 숙제를 내드렸죠. 최소한 방식의 이름은 좀 암기 좀 하고 오세요. 이게 숙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방식이 우리가 익숙한 게 요거죠. 요거 가장 익숙한 게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치를 구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를 구하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시장성의 원리. 시장성이라는 건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시장의 거래 사례에서, 그 다음에 시장의 임대 사례에서. 이 시장성의 원리라는 건 가치와 임대료를 어디서 찾아낸다는 거야? 시장에서 찾아낸다는 거야. 시장의 유사 물건이 얼마로 거래됩니까? 시장의 유사 물건이 얼마에 임대되고 있습니까?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성이야. 그러니까 무슨 측면에서?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죠. 즉 어떤 물건을 만들 때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다. 1억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대충 얼마야 가치가? 1억 정도 되겠죠. 이게 비용성이에요. 비용성.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비용 중에 원가를 기초로 가치를 찾을 수 있죠. 원가. 원가가 1억이면 부동산 가격도 대충 1억이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요 놈이 특이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적산법. 그래서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다. 비용성. 원가법, 적산법. 그리고 수익에서 가치를 찾을 수도 있다. 수익에서. 수익을 환원시킵니다. 그럼 환원이라는 건 항상 뭘 뜻한다?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가치를. 그리고 수익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분석하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라는 게 우리 임대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게 임대료니까 수익을 환원하면 가치가 구해지고 수익을 분석하게 되면 임대료를 찾아낼 수 있더라. 이게 수익성이죠. 그래서 항상 입에 붙어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원가법,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그리고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일단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거기다가 하나가 플러스 돼. 하나가 뭐냐 해.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뭔가 피부로 쏙 와다.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감정평가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디서 가치를 찾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성.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게 뭐니? 그러면 대상 물건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아. 그래서 거래 사례가 대상과 비슷한 게 3억이어요. 그러면 내 물건도 얼추 얼마라는 거야? 3억이에요. 이런 거지.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대상이 3억이라고 해서 내 물건 사례가 3억이라고 해서 내 물건이 정확히 3억일 수는 없다고. 3억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3억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뭘 한다? 우열을 비교한다고. 거래 사례와 대상의 우열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더 나으면 그냥 플러스 1천만 원이고 대상이 조금 못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야. 시장의 거래 사례로부터 가치를 찾습니다. 가장 익숙한 방법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빵꾸가 뚫어져 있어? 빵꾸가 안 뚫어져 있어? 어디 뚫어져 있어? 65페이지.
영어 정리에 빠꾸가 안 뚫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아니,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뭡니까? 대상 물건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아. 그랬더니 거래 사례가 3억이래. 그럼 얼추 3억이야. 근데 정확히 3억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를 비교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시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시지게. 그래서 공식이 사시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올해 계산 문제 1순위야. 요놈이 올해 계산 문제 1순위. 계산 문제 1순위. 계산 문제 1순위. 자, 그래서 밑에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데 일단 항상 평가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워. 요놈이 쉬운 거야. 요놈이. 그러니까 이해만 해줘. 자, 30일의 기출인데 일단 대상을 봅시다. 대상.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건 뭘 뜻이야? 대상, 우등상, 장려상, 우리가 좋아하는 개근상, 그 상을 말해. 우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말해. 목적물이야. 우리가 요놈의 가치를 추계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뭐 XC, Y동, 210번지, 대지 110, 일반 상업지역 뭐 이렇게 돼 있어. 중요한 건 이런 건 중요치 않다 그랬죠. XC, Y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 토지의 면적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지. 즉 상업지역의 11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그리고 실무적으로 봐봐. XCY동에 있는 토지야. 토지. 우리 실무적으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러 와.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러 와. 그러면 토지를 소개할 때 Y동에 토지를 한번 투자해 볼 겁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중개업자가 있어. 그 사람은 하수야. 그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돼. 항상 토지 또는 부동산은 뭘 말해줘야 되냐?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토지 이용은 어떻게 이용한다고? 용도를 지정한다고. 용도.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항상 Y동 이것만 말하면 하수야. 그 중개사는 Y동에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가 있어. 이렇게 용도지역을 반드시 밝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뭐의 시작입니까? 용도지역이야. 용도지역. 이게 주거지역의 토지인지 상업지역의 토지인지 공업지역의 토지인지. 그래서 용도지역을 반드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대상을 딱 보면 Y동에 소재하는 용도지역이 뭐?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110제곱미터야.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11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뭐라고 또 말해? 우리 집, 당신 집이 어디요? 그러면 중개사 사장님은 뭐라고 말해야 돼? 무슨 동에 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고. 그게 누구의 차이야? 그게 일반이라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니까. 아니, Y동에 있는 토지예요. 이거 누가 못해? 전혀 의미가 없어.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용도지역이 결정한다. 그래서 공법선이 맨날 용도지역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예요. 자, 그리고 기준 시점이 9월 1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몇 일자 가치를 추계해달라는 거야. 9월 2일자 가치를 추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딱 결정됐지.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110제곱미터 토지, 9월 2일자 가격. 그럼 끝난 거야, 분석이. 그럼 이제 뭐부터 해? 이 물건이랑 대상이랑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아. 봤더니 여기에 딱 출제자가 줘. 우리가 찾아갖고 오는 거야, 출제자가 주는 거야. 출제자가 줘. 그게 걱정하지 마. Y동에 있는 어디야? Y동에 있는 토지야. 그리고 얼마로 거래되었다고 돼 있어? 2억 4천만 원. 끝났어. 그럼 대충 내 물건도 얼마야? 2억 4천이겠지. 2억 4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면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신경 써야 돼. 면적에. 그냥 대충 봐봐. 120제곱미터 2억 4천이니까 110제곱미터면 2억 4천보다는 더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대상이 2억 4천이라고 해서 정확히
대상 토지가 2억 4천인 거 아니야. 우리 단가로 해볼까요? 2억 4천이 120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당 얘는 얼마니? 그러면 200만 원이야. 제곱미터당 200만 원. 우리가 실무적으로 토지는 단가로 계산하니까 제곱미터당 200이야. 그럼 사례가 제곱미터당 200이라고 해서 대상이 정확히 제곱미터당 200만 원일 것이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다고, 여기. 예? 자, 첫 번째 지가 변동률이 있어요. 지가 변동률. 지금 사례는 2월 1일에 지금 거래가 되었죠. 근데 대상은 지금 9월 1일자 가치를 구하잖아. 근데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얼마가 상승했다고 돼 있어. 그렇죠. 5% 상승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올려주면 되는 거야. 자, 100원을 예금 100원이 5% 상승하면 얼마예요? 100원이 5% 상승하면 105원이 되죠? 그러면 1원이라면 1.05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점 수정이야. 시점. 왜? 거래 시점이 과거잖아. 거래 사례는 항상 과거에 거래된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을 올려줘야겠지. 예. 자, 그리고 지역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거래 사례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 우리가 인근 지역이란 뭐가 속한 지역이야? 대상이 속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이잖아. 그냥 거래 사례 인근 지역. 그러니까 거래 사례가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라는 거야. 이게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을 지금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이니까 사례가 속한 지역에서 뭐가 위치하다고 있어요? 대상이 위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라는 뜻이야. 같은 지역.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계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있어 없어? 숫자가 없으면 무시해. 어차피 계산 문제인데 숫자가 없는데 뭐 할 게 있겠어. 이런 심오한 뜻이 있지만 필요 없다고. 그리고 대상이 얼마? 3%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3% 올려주면 되죠. 100원이면 103원, 1원이면 1.4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끝이야. 근데 잘 봐봐.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 제곱미터당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5% 올렸고 3% 올렸어. 뭐가 빠져 있니? 그럼 요놈이 빠져 있죠. 요놈. 대상의 면적. 여기까지 하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와. 제곱미터. 근데 대상은 얼마예요? 110제곱미터잖아. 110제곱미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110제곱미터를 이렇게 곱해줘야만 대상의 가격이 나와요. 2억 3,793만 원 이렇게. 자, 이제 이게 FM이야. 이게 FM인데 시험장에서 빠르게 조금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한 번이라도 적게 두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억 4천을 바로 써. 2억 4천을 이렇게 바로 써. 2억 4천을. 그리고 수치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 요 밑에 2억 4천 밑에 수치에다가 5%를 올리세요. 3%가 우세합니다니까 5% 올라가고 3%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05, 1.03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런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뭐에 차이가 있다?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항상 마지막에 면적을 비교해줘. 면적을. 항상 밑이 대상의 면적이 내려가는 거야. 아니지. 사례 면적이 밑으로 간다고. 120제곱미터. 왜? 우리가 조금 전에 토지는 실무적으로 항상 단가로 소개한다고 그랬죠? 토지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항상 설명을 하지 토지의 전체 가격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토지는 막 임야 같은 거 10만 평 이러잖아. 단가가 중요하다고,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 하면 제곱미터당 여기다가 120제곱미터를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200이야. 이렇게 빨리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예, 그런데 그냥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2억 4천을 그대로 쓰라고. 그리고 밑에 5% 올리고 3%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면적을 한꺼번에 비교해 주는 거야. 120제곱미터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사례 가격이 나오고 거기다가 뭘 곱해? 대상의 면적인 110제곱미터를 이렇게 곱하면 그냥 바로 2억 3천 7천 이렇게 나와. 2억 3천 7백. 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계산기를 더 적게 치는 방법이 오라고. 저는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바로 야 2억 4천에 120이네. 그래서 그냥 단가를 계산해 나는. 제곱미터당 200이네. 그리고 나중에 대상 면적 곱해주면 되잖아.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요 수업 자료의 해설은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이제 2번 해줄 테니까 잘 보셔. 할만해, 할만하네. 할만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계산 문제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자, 바로 해보자고, 바로. 자, 01번 한번 봐요. 01번. 수업자료 01번.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그럼 봅시다. 지금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 얼마? 110제곱미터. 110제곱미터.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딱 필요한 것만 적어놨어. 토지고 일반 주거지역에 110제곱미터고. 그리고 기준 시점은 9월 1일자고. 그럼 다 한 거야. 다 한 거. 그러면 거래 사례가 얼마입니까? 봤더니 출제자가 제시해줬네. 근데 딱 보는 순간 5억에 100제곱미터가 5억이잖아. 그럼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야. 이게 되는 사람은 그냥 제곱미터당 500만 원 이렇게 시작해도 돼. 제곱미터당 500 바로 나오잖아. 5억인데 100제곱미터. 이제 실무적으로 익숙해야지. 근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러면 면적의 차이가 있구나만 체크를 하고 요 5억을 그대로 쓰자 이런 말이야. 5억을. 그리고 밑을 봤더니 뭐 3월 1일 과거에 거래된 거죠. 3월 1일. 그러니까 뭔가 가격을 좀 올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사정보용 요인은 없습니다 했으니까 뭐 수치가 없으니까 볼 필요 없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5% 상승이군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3월 1일부터 9월 1일이야. 3월 1일이 거래 시점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9월 1일이니까 요 6개월 동안 5%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1.05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수치가 없죠. 지역용인은 빼고 대상 토지는 사례에 비해 10% 열세한 게 이런 것만 조심해요. 우세가 아니라 열세잖아. 10% 열세면 100원짜리면 10%를 깎으라는 거니까 90이야. 그러면 이론이라면 0.9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0.9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내가 총액을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면적을 꼭 비교해줘. 항상 사례 단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밑이 뭐가 내려가? 사례 면적 100제곱미터지. 그러면 제곱미터당 500만 원이지. 그런데 대상이 110제곱미터니까 대상의 면적 110제곱미터를 곱해주면 전체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 총액이. 그게 바로 519759. 519759. 할만해, 할만하네. 이거 10초면 된다니까, 10초면. 미스터국 봐봐. 5억이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사례 가격부터 보는 거야. 실무적으로 시험장에서는 5억이네. 그리고 밑을 봤더니 야 5% 상승했고 10% 열세네. 그러니까 5% 상승이니까 1.05배. 100원이면 105. 그 다음에 10% 열세니까 100이 90이니까 0.95. 이렇게 딱 해놓으면 끝이야. 단 면적의 차이가 있으니까 항상 면적을 어떻게 해? 사례 면적을 나눠주고 그래야 제곱미터당 500만 원 거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상 110제곱미터 곱해주면 총액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위에다 올리는 거야. 분수에서는. 그러니까 대상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대상이니까. 이거 봐. 딱 이거면 되는 거야, 이거. 한번 더 해보죠.
02번이야. 02번. 자, 02번도 대상 토지죠. X시 Y도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토지 110제곱미터. 맨날 110제곱미터네. 맨날 기준시점도 9월 1일이고. 비슷해. 시험장에서. 그럼 뭘 찾는다고? 그렇지. 거래 사례 찾았으면 이거 딱 보이잖아. 이게 거래 가격을 딱 찾는 거라고. 그리고 밑을 봐. 2월 1일 과거구나. 됐어. 수치 없죠. 그러니까 볼 필요 없고. 자, 상업지역이 4% 상승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1.04야. 여기 수치 없고 2% 우세라고 돼 있어. 2%. 그러니까 곱하기 1.02야. 그리고 뭐라고 해준다고? 대상 면적, 사례 면적 이렇게. 이렇게. 사례 면적이 얼마예요? 120. 대상은 110.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풀려는 사람들은 이 거래 총액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거래 그냥 기계적으로 풀려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그냥 3억 6천을 그대로 이용해. 근데 실무에서는 야 120제곱미터가 3억 6천이니까 제곱미터당 300만 원이야.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하나 했다. 그죠? 뭐 했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해주면 안 되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했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찾았어? 거래 사례 가격을 찾았어. 거래 사례 가격. 그리고 거래 사례 가격을 찾은 다음에 뭐 3% 올리고 뭐 우세하고 그런 거 조정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뭘 했다? 그 면적을 비교해 줬습니다. 면적을. 그러니까 2억 4천 곱하기 1.05 그 다음에 3% 우선이니까 곱하기 1.03 끝. 그 다음에 면적 비교 대상 110 나누기 사례 120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 본다? 공시이가 기준법이야. 공시이가 기준. 잘 봐.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 이건 가치를 구하는 거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원가법, 무슨 법?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그리고 수익을 환원하면 가치,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 이게 6가지예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뭐니? 그러면 요놈이 핵심이야. 요놈이.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일반적인 도시야. 일반적인 도시는 토지 위에 반드시 뭐가 있어? 토지 위에 건물이 반드시 있어. 이게 주택이든지 이게 뭐 상가든지 뭐든지 반드시 건물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뭘 구하고 싶냐 그러면 토지만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토지만. 건물은 빼고 토지만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토지만. 근데 토지만 가치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거래 사례 한 것처럼 토지만의 거래 사례가 있어야 돼. 토지만의 거래 사례가. 그래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야. 아니 대부분 도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만 따로 거래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토지만 가치를 구하고자 싶은데 토지만 거래하는 게 없어. 도시 지역에. 그럼 거래 사례를 어떻게 찾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출발이야. 그래서 야 토지만의 거래 사례가 없어. 도시지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거래 사례 대신에 국가가 만든 공적인 지가가 있어. 그게 바로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그런데 이거 대답만 못 해줘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일을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든지 표준주택가격이든지 표준일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일은 앞으로
뭐의 기준이 되는 거야? 가격 산정이 기준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두 문자가 지, 일, 국가. 기억이 안 나도 돼. 안 나도 돼. 그러나 이건 생각이 나야 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근데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떠올라? 나는 안드로메다로 사라졌어.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70페이지 봐. 이 김장 70페이지 봐. 진짜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는 문장이라니까 이게. 자, 70페이지 양가로 2번 뭐가 된다라고 적어졌어. 기준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 기준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봐봐. 동그라미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한 뭐를 산정? 지가를 산정하거나, 빵꾸가 지가야.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거야. 토지 평가라는 게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그럼 여기 봐봐. 지금 감정평가업자가 뭐 평가하고 있어? 토지를 평가하고 있잖아.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 거래 사례 대신에 뭘 쓰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너 설명을 많이 안 했니? 이건 많이 안 했어. 왜? 작년에 나왔어, 얘가. 이게 나오던 대부분 쉬운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든지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는데 작년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말 문제 아니고서는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와? 계산은. 조금 전에 했던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똑같아. 뭐 대신에? 거래사례 대신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해. 봐봐. 대상 토지와 비슷한, 조금 전에는 뭘 찾았어? 봐.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거래사례를 찾는다고. 거래사례를. 그런데 지금 얘는 토지로 시작하잖아. 토지는 토지만 거래된 게 드물어.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 대상과 비슷한 뭘 찾는 거야? 거래 사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조심해. 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 근데 자주 물어보는 게 뭐니? 공시지가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표준지도 있고 개별이도 있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항상 표준이가 가격 산정의 기준이지. 표준이가 가격 산정의 기준. 그래서 저번 주에 공시지가를 미리 한 번 더 먼저 쳐볼고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봐봐. 보여만 줄게. 얘는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이런 거야. 똑같아. 토지야, 토지.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 토지야.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 토지. 그리고 몇 월 며칠? 10월 28일자야. 이게 무슨 요일입니까? 항상 우리 시험날이야. 그러니까 토지고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10월 28일자 가격이야. 그러면 조금 전에는 뭘 찾았어? 거래 사례를 찾았다고.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 근데 이렇게 토지일 때는 실무적으로 대상과 비슷한 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거의 찾을 수가 없어. 도시지역에서는. 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지 토지만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거든. 그래서 거래 사례 대신에 뭘 쓰라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라.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공시지가를 주면 항상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줘. 두 개. 거래 사례는 길잖아. 근데 얘는 심플하게 두 개 줘. 그럼 뭘 보고 선택해야겠어? 똑같은 시동인데. 용도지역이라니까. 항상 용도지역.
영도지역. 얘가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니까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 800만 원을 적용해야 된다. 800만 원. 이게 제곱미터당이죠?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800만 원이야. 제곱미터당 800만 원 다 있어.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 지가가 변동됐군요. 올려줘야지. 근데 지금 뭐야? 상업지역이니까 요걸 쓰면 안 되고 요걸 써야지. 5% 상승. 그러니까 곱하기 1.05. 여기는 수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만 조심하면 돼. 요런 것만. 봐. 기호 1에 비해서는 10% 우세하고 기호 2에 비해서는 3% 열세야. 근데 나는 기호 1을 선택했어. 기호 2를 선택했어. 기호 2. 이게 요게 공시지가가 나오면 거래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이 꼭 여기서 틀려갖고 와. 그냥 다 10% 우세 곱하기 1.1, 3% 열세 곱하기 0.97 다 해물어.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보죠. 3% 우세니까 3% 열세니까 100원이면 97원. 그러니까 0.97. 자, 그리고 50% 증액을 보정합니다. 라는 거야. 50% 증액. 그럼 뭐 해? 여기다 수식을 뭘 적는 거야? 50%를 올려준다는 거잖아. 100이면 100원이면 150. 그러니까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항상 제곱미터당 가격을 물어. 그러니까 대상의 면적도 안 나왔잖아. 이게 다요. 800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 뭐랑 비슷해? 거래 사례 비교법이랑 완전히 비슷해. 단 거래 사례 대신에 뭘 쓰는 거다. 그렇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것이다. 근데 요놈은 올해 유력하다고 유력 안 하다고. 요놈은 유력 안 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딱 한 문제만 풀어. 한 문제만. 이게 바로 66페이지에 있는 요거야. 요거 하나만 딱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중에 거래사례 비교법 항상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자주 나온다고. 그리고 얘는 무슨 성? 시장성에 올리죠. 그런데 요 비교 방식에 보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유사한 무슨 방법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일종으로 들어가 있다고. 왜? 비교라는 문구가 없잖아. 비교 방식은 비교를 하는 건데 비교라는 문구가 없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 비교 방식. 왜? 거래 사례를 적용할 때 토지의 경우에는 거래 사례 대신에 뭘 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잘 나와. 작년에도 뭐가 나왔으니 재작년에도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게 나온다고. 오케이지, 땡큐지. 딱 요 표만 기억해 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원가법. 자, 원가는 비용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비용 대충 1억이 비용이면 가치도 1억이야. 근데 비용하고 원가는 조금 달라. 원가는 비용이라는 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전체를 말해. 그런데 원가라는 건 비용 중에 어떤 비용입니까? 그러면 물건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제작 비용.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의 가치를 찾을 때는 그냥 비용이 중요하겠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 원가가 중요하겠어? 원가야. 그래서 이름이 원가법이라고. 비용에서 가치를 찾아요. 정확히 어떤 비용인가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원가를 기초로 해요. 라는 거죠. 원가를. 그래서 항상 원가법은 원가를 찾는 거야. 근데 평가에서는 이 원가를 무슨 원가라고 한다? 제조달 원가라고 하죠. 제조달 원가. 그럼 봐.
대부분 원가법은요, 건물에 자주 등장하는데, 자,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1억입니다. 그러면 얼추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라는 뜻이야? 1억이라는 거야. 1억 투입됐으니까 1억 정도 되겠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가를 뭐라고 불러? 제조달 원가.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원가만 찾아. 원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논점이 하나가 더 있어. 항상 원가를 투입해서 뭔가 건물을 1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새 건물이야, 헌 건물이야? 항상 신축 건물의 가치가 원가야. 신축 건물의 가치가 원가야. 원가는 신축 건물의 가치를 의미해. 왜? 원가를 투입했으면 새 물건이 나왔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2년이 경과한 중고 건물이지. 중고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새 물건의 가치에서 뭘 빼? 2년 썼으니까 달아 적었어, 안 달아 적었어? 그죠? 2년 사용한 감가를 빼줘야 되는 거야. 빼줘. 그래서 원가를 찾고, 원가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야. 따라서 중고 건물이라면 뭘 한다는 거야? 그렇지. 감가를 반영한다. 이게 감가 수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에 붙은 게 원가법은 원가를 측정해서 감가를 반영해서 가액을 찾습니다. 이렇게 암기한 거지. 근데 전혀 기억 없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 요령이야. 봐봐. 저번 주에도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2개월마다 논점을 하나씩 해. 2개월마다 반복을 해. 근데 희한하게 일장은 기억이 나. 근데 왜 여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논점 찍어줬잖아. 딱 찍어주면 뒤에서부터 해. 뒤에가 많이 나와. 관리 저번 주에 강의 10분이면 끝났어. 마케팅 20분이면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대이론 한 30분이면 끝나고. 이거 봐. 그렇게 좀 하나씩 뒤에서부터 시험에 나온다는 걸 하라고. 그럼 뭔가 쌓인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이야. 자, 근데 이제 요새 우리 시험 추세를 볼게요. 얘는 작년에 계산이 나왔어. 작년에 계산이. 그러니까 얘는 후순위야. 후순위야. 올해 1순위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왼쪽에 공시지가 기준법 작년에 나왔고 원가법도 작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일단은 요 말 용어 정리만 기억하면 되는데, 잘 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은 적산법이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 O요, X요?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낸다니까 웃기잖아. 아니, 원가를 찾는다고 이렇게 적어졌는데 원가법이라고 돼 있어야지. 이 수준이야. 이 수준. 그러니까 여길 먼저 해야겠어. 또 쓸데없이 총론 하다가 또 친구가 전화 오면 가불어야겠어. 그러니까 맨날 총론만 있는 거지. 총론. 공부 안 해도 맞춰. 이제 총론은. 아니, 제조달 원가를 찾아야, 그럼 최소한 뭔지 몰라도 원가법이야겠지. 적산법이라고 돼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올해는. 계산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계산이. 그럼 자, 이제 어디로 가? 한 장을 넘겨, 일단. 수익환원법. 올해 수익환원법이 1000%야. 수익환원법이 1000%야. 1000%야. 자, 그런데 이 수익환원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수익에서 가치를 찾는 거야. 수익에서 가치를. 이걸 우리는 수익성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항상 이거 할 때마다 1월 달부터 이거 올해 100% 나오고요. 1월 달에 강의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수익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힌트 하면서 꼭 일장 이렇게 총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장 총론,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일장 총론. 일장 총론의 어디가 핵심이요? 그러면 영속성. 우리가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감자가수 수익환원법이잖아. 이 영속성이 뭐와 관련돼 있어? 가치정의. 그래서 항상 가치정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치. 그래서 또 힌트를 드리지. 장자로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 나오지. 가치라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이 올라오잖아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영속성을 들어줘야 한다고. 토지는 영속적이니까 항상 뭐가 중요해? 장래 이익으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지. 장래 이익으로. 그리고 가치를 이렇게 추계하니까 장래 기대이익 여기까지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니? 그러면 이게 수익이야, 수익. 그리고 이 수익을 뭐 하신다고 돼 있어? 환원한다고 되어 있군요. 그게 바로 수익환원법이야. 수익환원법. 그래서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시키면 뭐가 구해진다고? 가치.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 가액이라는 게 부동산 가치라고. 됐다? 이게 수익성이야, 이게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통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수익성이야. 정확히 어떻게 해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 나오면 감자, 가수, 가치정의, 수익 환원법 이렇지.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 우리 감정평가론에서는 이렇게 안 적어져 있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어떻게 환원시키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 두 가지로. 이게 감정평가론이야. 그런데 항상 요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어려워서. 계산 문제로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시험에 나오면 항상 요 직접환원법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 근데 직접환원법의 공식을 봤더니 몸에 심플하네. 순수익을 뭘로 나누고 자빠져 있어? 환원율로 나누고 있네요. 요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고. 요 공식.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걸 우리는 무슨 법? 수익환원법 중에 직접환원법이야. 직접환원법. 수익환원법.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두 가지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어. 이게 바로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거야. 순수익을 환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바로 요 놈이야. 여기는 환원시키고 여기는 할인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야. 환원은 뭘 하는 겁니까? 순수익을 환원하는 거고, 할인은 뭘 해요?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고 돼 있잖아.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 정리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짬뽕되어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순수익은 환원시키는 거고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거야. 그래서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는 평가사 자격증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 기억하고 계산 문제는 항상 뭐가 나온다? 요놈이 나오는 거야. 직접환원법. 그리고 직접환원법의 공식은 순수익을 환원시킵니다. 요것만 기억해 줘. 순수익 환원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항상 뭐가 들어와야 되니?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그게 요놈이야. 요놈. 아주 대단히 심플하죠? 대단히. 자, 한번 봅시다. 직접환원법이라고 돼 있어. 직접환원법이라고 안 해도 그냥 직접환원법밖에 안 나와.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고. 근데 출제자가 뭘 줬어? 환원율을 줬어. 환원율을. 10%니까 수치로는 0.1. 이게 10%를 줬어. 10%를. 그럼 우리가 뭐만 산정하면 돼? 이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이야. 그래서 올해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했어.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가유, 순전후. 최소한 순영업 소득은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그리고 가만히 문제를 봤더니 가능 총소득이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에서 공시를 빼면 유효. 유효에서 뭘 빼면? 경비를 빼면 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지. 순영업 소득이 나오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기로 했냐? 그러면 이렇게 산정하기로 했어. 자, 해봅시다. 7천, 천자 떼고 요게 가능이야. 근데 가능에 몇 프로가 공실이라고 돼 있어? 5%. 그러니까 여기서 5%가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 95%. 수치로는 0.95가 유효 총소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야? 40%가 또 뭘로 빠져? 경비로 빠져. 그럼 나머지 60%. 나머지 60%. 점 찍으면 0.6이 순영업 소득이에요. 우리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죠. 그럼 얼마니? 그럼 이게 39900이야. 39900. 39900.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뭘 넣니? 3990000이야. 0.1로 나눠주면, 자, 우리가 이것도 요령이야. 1 나누기 0.1 하면 굳이 계산기를 칠 필요 없어. 10배, 10배, 10배. 1 나누기 0.1이니까. 1을 0.1로 나누면 10배야. 10을 1로 나누면 10배가 되듯이 0.1을 나누면 1 나누기 0.1은 10배야. 그러니까 굳이 계산기 안 쳐도 돼. 39900이니까 10배니까 3억 9천 얼마겠네. 그럼 봐봐. 3억 9천이라고 돼 있는지. 객관식이니까 3억 9천 정도면 그냥 정답 찾아. 이 계산기 딱 요거 산정할 때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야. 요거 산정할 때. 요거 산정. 그러면 만약에 20%예요. 그러면 몇이야? 5지, 5. 5배. 5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냥 여전히 계산기 따박 1 나누기가 어딨지? 나누기 0이 어딨지? 0 이렇게 할 거야. 봐봐. 이게 우리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돼도 웃긴 게 우리 실무 뛰잖아요. 실무 뛰어. 그러면 진짜 가끔씩 우리 저한테 강의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영업장을 열어 사무소. 그러면 사무소 한 번씩 놀러 가면 그때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가 있어. 고객이 있으니까 우연찮게. 그러면 여전히 답답해. 여전히 답답해. 계산기 큰 거 우리 쌀집 계산기 가지고 누르는데 답답해. 그런데 먹고 사는 생존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계산해. 나는 내 입장에서 답답하지. 그러나 깔끔하게 계산해. 종이에다가 딱 적어주면서. 근데 왜? 상대도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상대도 좀 이렇게 그 상대 내가 버벅버벅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지만 오히려 고객은 그걸 더 좋아한다고. 왜?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1억 딱 해주고 만약에 거래 금액이면 10억 딱 적어주고 뭐까지? 10억 이렇게도 안 해. 1000 000 하고 금 해서 이렇게 000 막 이렇게 다 적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중개사 수수료 몇 프로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하면 이렇게 계산기 눌러가지고 보여주고 적고 취득세 대충 뭐 오피스텔만 4% 정도 해서 이런 게 예상되고 곱하기 0.04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전혀 계산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근데 뭐 해야 돼?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니야. 자격증을 따야. 중개 누가 못해?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계산하는 걸 연구를 좀 해줘야 된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른 문제 풀어봅시다.